우리 집 이번에 3억 올라서 팔았어. 그래서 새로 이사했는데 한 달 만에 또 몇 천이 올랐네. 이 양반이 안궁이거든요? 묻지도 않았는데요. 궁금하지도 않은데요. 왜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런 게 자랑, 허세 맞나요? 성욕이나 명예욕 같은 욕구는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극복하기 참으로 어려운 욕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였다. 무소유를 강조했던 법정 스님조차 놓기 어려웠던 욕구, 바로 인정 욕구였다고 합니다.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하죠.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자랑도 그런 맥락이고요. 그러니 자랑도 사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지나쳤을 때겠죠. 선 넘지 마. 자랑이 지나쳐 허영이나 허세처럼 느껴질 때, 상대의 입장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밑도 끝도 없는 자랑. 이런 게 문제겠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때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욕구에 민감하게 행동합니다. 착하다, 좋은 사람이다, 멋지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존재의 의미가 생기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의 평가가 부정적이면 자신이 거부당했다는 생각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고 합니다. 둘째,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고 과시하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흔히 좋은 차, 명품, 좋은 집, 이렇게 자신을 내세우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들은 대개 보여지는 모습 외에 자신의 내면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셋째, 완벽한 모습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무엇이든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실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겨 내 곁을 떠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우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정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하는 자랑, 가장 대표적인 게 돈 자랑과 자식 자랑이죠. 먼저 돈 자랑이요. 한 달에 500 정도 받는데 다 그 정도는 벌지 않나? 이번에 집값이 너무 올랐어. 난 반포 사는데 넌 어디 살아? 요즘 주식으로 2배 벌었어. 다들 주식으로 돈 벌던데 너는 어때? 되게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자식 자랑이요. 우리 애가 이번에 서울대 갔어. 우리 애가 단번에 대기업에 취직했어. 우리 애들이 이번에 시집 장가를 너무 잘 갔어. 그리고요, 주량 자랑, 부모 자랑, 뭐 다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지나친 자랑이요. 누군가에게는 상처와 좌절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이상하리만큼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성실하게 살았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도 있고요. 일 자체를 사랑해서 남들처럼 화려한 위치에 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학교 때문에 취업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녀의 결혼, 출산 문제로 소가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에겐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수도 있겠죠. 여기서 반론. 그런데요, 모두의 상황까지 어떻게 고려해서 이야기해야 하죠? 그건 일종의 열등감일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자랑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상대가 어떤 상황인지 일일이 체크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어떤 이는 막연한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자랑 때문에 누군가는 괜한 열등감을 갖게 되고 누군가는 불필요한 자괴감을 갖게 되고 그렇게 의도치 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그래서일까요? 성경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무교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다른 사람이 우연히 당신의 좋은 소식을 듣고 당신을 먼저 칭찬해 준다면 그리고 그 자랑거리를 조금은 겸손하게 내비친다면 허영, 허세, 꼴불견이라는 말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만남, 모임 자체도 목적대로 순수해질 테고요. 이제 자랑을 할 때도요. 나에게는 자랑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상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배려 있는 자랑이 될 수 있게요. 그렇지 않으면 허세, 허영심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그의 저서 아들러의 인간 이해에서 허영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모임에서 과시적으로 말하고 끊임없이 떠들고요. 자신이 주목받게 될지 아닐지에만 근거를 두고 모임을 바라본다면요.
그것이 바로 허영심을 드러내는 표시라고 했습니다. 허영심이 어느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매우 위험해진다. 그것은 사람을 무가치한 일과 비용, 노력에 몰아넣는 것 말고도 실질적인 면보다는 외형적인 면에 치우치게 만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하고 기껏해야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에 대해서만 관심을 쏟기 때문에 현실과의 접촉점을 쉽게 잃어버린다. 그런데요, 또 할 말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 타인의 시선, 사회가 바라보는 암묵적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허영심을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러나 이런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로써 우리 문화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허영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나락에 빠지고 전 생애 동안 불행을 겪으며 재앙이 닥쳐오는 바로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아들러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복잡한 인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허영심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그 사람을 유도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요. 그럴 경우 허영심이 공동체 의식을 얼마나 많이 손상시키는지, 허영심과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화합하기 어려운지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 이유는 허영심이 공동체의 원칙에 종속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요. 사실 인정 욕구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 욕구가 없었다면 우리 사회가 나아갈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 욕구 이론 하면 이분 빼놓을 수가 없죠.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가 중요도별로 5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표현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맨 아래에 위치합니다. 그 욕구가 채워지면 더 높은 단계,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위로 올라가죠. 1단계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생존을 위한 욕구인데요.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게 해당하죠. 인간이 살아내는데 꼭 필요한 것들인데요. 이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2단계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욕구죠. 자연재해, 폭력, 전쟁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건데요. 여기에 정서적, 경제적 안정도 포함됩니다. 어느 정도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3단계는 사랑과 사회적 욕구입니다. 대인관계와 소속감이 관련돼 있는데요. 사랑, 우정, 그리고 다양한 집단의 일부가 되는 소속감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까지는 특정 상황에 따라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4단계는 존중의 욕구입니다. 존중은 한 개인에 대한 존경과 감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존감과 타인의 존중도 포함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 능력이나 성취에 기반한 안정적인 자존감을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인정 욕구와 관련이 있죠.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최고 수준의 욕구인데요. 타인의 인정이나 시선이 없어도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겁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아 실현이라고 했는데요.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실현하려는 심리적 욕구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이론에도 반론은 존재합니다. 그것도 많이요. 하지만 꼭 단계를 고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5가지 욕구가 있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정 욕구 역시요. 오늘 책감 만족은 직전 동영상이었죠. 동창회에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댓글에 사용하신 단어, 바로 자랑이라는 키워드로 꾸려봤습니다. 인간이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고 했죠.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배려의 선이요. 그렇게 하면 자랑도 건강한 자랑이 되지 않을까요? 칭찬받아 마땅한 자랑이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요. 세상에 어디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